안녕하세요. 독거노인을 위한 스마트홈 시스템 발표를 맡은 3조 김효광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스마트홈 시스템을 구상하게 된 동기와 목적, 구현 후 해당 설계가 가지는 기대 효과, 해당 설계를 위해 필요한 이론적 배경, 마지막으로 조업 역할 분담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추가로 마지막에는 어펜딕스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왼쪽 위에 표를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 수는 6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하고 그 사망 연령대 역시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인원이 사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지표가 나타나느냐를 생각해 보니까 한국은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독거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무연고 구독사 등 사회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돌봄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맨투맨 서비스가 필요하여 한 명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커버할 수 있는 독거노인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제 인력이 투입되는 서비스 대신에 IoT 기술 등을 이용하여 독거노인 케어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더욱 광범위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론적 배경, 독거노인을 위한 스마트홈 시스템에 어떤 기능이 필요한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회의한 결과 고독사 방지를 위한 기능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 이상을 제때 파악하여 검진받기 어려운 독거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관리 기능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설계는 라즈베리 파이와 파이썬을 이용해 진행했고, 고독사 방지 기능은 집안에서 움직임이 있는지 감지하는 센서와 식사를 제때 먹는지 확인하기 위해 냉장고에 설치한 센서를 통해 구현했습니다. 건강관리 기능은 당뇨, 요붕증 등 소변 횟수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질병이 다수 있으므로 화장실 사용 빈도에 따라 보호자에게 알림이 가도록 구현했습니다. 움직임, 냉장고, 화장실을 통한 감지 상황에 맞춰서 보호자, 관리자에게 문자로 알림이 가는 서비스로 위험 상황을 감지하도록 했습니다. 설계를 시연할 도면입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공간은 화장실로 입구에 초음파 센서를 부착하여 입출입시를 판단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보리색의 물체는 3D 프린터로 출력한 냉장고로 플렉스 센서를 부착하여 냉장고의 여닫이 여부를 판단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우측 벽에 붙어있는 것은 적외선 센서로 집 내부의 움직임을 감지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먼저 냉장고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독거노인을 비롯하여 모든 가정에서는 냉장고를 매일 필수적으로 사용합니다. 냉장고를 이용하여 먹거리를 보관하고 만들어 먹기도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의식주 중에서 먹는 것과 가장 밀접합니다. 독거노인의 냉장고 사용 횟수를 측정하게 되면 매일 끼니는 잘 챙겨 먹고 있는지, 혹시나 몸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닌지 등과 같이 의식주 중에서 식과 관련된 일에 대하여 가장 밀접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냉장고 사용 횟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센서는 플렉스 센서로 냉장고 경적 부분에 꺾인 상태로 부착하여 문이 열릴 경우 센서 값과 저항이 증가하는 것과 문이 닫힐 경우 센서 값과 저항 값이 다시 감소하는 것을 활용해서 냉장고를 열었는지 판단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오른쪽 밑에 있는 것과 같이 경적 부분에 센서를 부착하여 냉장고 사용 여부를 파악하게 했고, 제일 위쪽 사진은 센서 값이 나타나는 모니터로 볼 수 있다시피 사진은 슬라이드는 잘 안 보이는데 원래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는 센서 값이 낮다가 문이 열릴 경우 40, 50대로 수치가 높아졌다 다시 문을 닫으면 30대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진은 실제로 음식을 챙겨 먹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문자가 가는 모습입니다. 해당 판단 기준은 각각 하루 3끼를 먹을 시간에 냉장고를 열지 않으면 식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하루의 아침 혹은 점심 저녁 시간에 냉장고를 열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경고에 해당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연속하여 아침 점심 혹은 점심 저녁 시간에 냉장고를 열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위험에 해당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저 질문 있어요. 배달시켜 먹으면 어떡하나요? 그게 수학 분석을 했을 때 저희의 약점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추가로 플렉스 센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았는데, 바로 전압분배 법칙을 사용하여 플렉스 센서의 센서 검출값을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른쪽 사진과 같이 플렉스 센서는 꺾인 각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바뀌고 그러는데, 플렉스 센서에 걸리는 전압값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압 분배 법칙을 사용해야 됐고, 구부릴 경우에는 더 큰 저항값이 70kΩ, 펼 경우에는 30kΩ 정도가 되는데, 이를 이용해서 적당한 저항과의 전압 분배를 이용해야 검출 가능한 유의미한 전압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저희는 이 표를 기준으로 10kΩ을 전압 분배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런 저항의 변화가 아날로그하고 그에 따른 전압 변화 역시 아날로그하기 때문에 이 전압 변화를 라즈베리 파이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 ADC를 사용했습니다. 관련된 포트와 스펙은 어펜딕스에 첨부하였습니다. 독거노인을 비롯하여 노년층에게는 화장실을 하루에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따라 건강지표가 갈립니다. 정상인은 하루 5에서 6회 소변을 보는 반면에 과민성 방광 증후군을 가진 환자는 하루 8번 이상 소변을 보고 소변을 참기 어렵고 또 요실금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수분이 소변으로 과하게 빠져나가는 질병을 요붕증이라 하는데, 이의 경우 소변을 자주 배출하고 소변을 배출하기 위해 자다 깨서 화장실을 방문하는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의 경우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 갈증으로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이 늘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질병이 소변과 관련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화장실 사용 횟수를 통해서 건강관리 기능을 구현하려 했고, 이를 위해서 초음파 센서를 화장실 문 앞에 부착하여 사용 횟수를 측정하려 했습니다. 위쪽 사진은 센서 값이 나타나는 모니터로 디스턴스가 12cm 이하일 경우에 센서가 인식합니다. 또한 화장실에 들어간다면 나오는 동작도 있기 때문에 센서 값이 2회 검출될 경우 1회 방문한 것으로 처리되도록 코딩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정상인은 평균 5에서 6회 화장실을 방문하는 반면에 여러 증상이 있는 환자는 8회 이상 방문하는 등 증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과하다 판단되는 평균 9회 이상 화장실을 방문할 경우와 움직임이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1회 이하 화장실을 방문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알림이 가도록 설정했습니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경우는 넘어짐으로 인한 골절 또는 심장마비와 같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에 맞는 도움을 즉각 받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하여 구독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독거노인의 집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몸을 스스로 쓰지 못하는 상황일 때 그것을 감지하여 대처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용된 센서는 패시브 인프라레드 센서, PIR 센서, 즉 적외선 센서로 건물 내부에 들어가면 사람을 인식하여 불을 내는 정등과 같은 원리의 센서입니다. 위쪽 사진 역시 센서 값이 나타나는 모니터인데, 해당 모니터에서는 PIR 센서 범위에 적외선을 방출하는 물체가 나타나면 1회 센서 값이 나타나고 그 후로 5초 동안은 센서가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딜레이를 넣은 이유는 센서의 감지 범위가 넓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냉장고를 사용할 때 역시 센서 값이 측정이 되면 그 두 센서 값 측정할 때 서로가 서로한테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을 감지하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로 이를 제외한 새벽 시간대는 취침 시간으로 판단하여 상황 판단 시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일과 시간에 움직임이 아예 감지되지 않는다면 집 안에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는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일과 시간이 끝난 22시에 보호자에게 알림이 가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런 독거노인을 위한 스마트홈 시스템을 구현할 경우 케어에 인력이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무인으로 발견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또 건강관리와 관련된 부분도 지원하기 때문에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질병일 경우 보호자에게 안내해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기대 효과가 존재하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추가로 해당 설계를 수학 분석을 해봤는데 역시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강점으로는 위험 판단 시 문자 알림으로 늦어도 하루 안에는 사고를 파악할 수 있고, 약점으로는 사람마다 화장실 방문 빈도, 냉장고 사용 시간대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을 뽑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제품 이 설계 가진 기회는
기존 서비스와 다르게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협으로는 미끄러짐, 기절 등 돌발 사고에 대해서 빠른 대처가 필요한 돌발 사고에 대해서는 일과 시간이 끝난 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어렵습니다. 위협 중에 두 번째가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인데 화장실은 냉장고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예외의 상황에 대해서 분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위협점으로 뽑았습니다. 역할은 윤상호 전성민 학우님이 라즈베리 파이 센서 연결 및 코딩을 맡아주셨고, 홍유민 학우님은 도면 제작을 맡아주셨고 최종 논문을 검수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라즈베리 파이 내 파이썬이 작동하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역할을 맡았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이렇게 역할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펜딕스인데 저희가 코딩한 거에 센서가 실제 측정하는 각 센서마다 측정 값을 출력하도록 하는 함수를 파이썬에서 구현한 내용이고요. 밑에 GitHub을 들어가시면 저희 풀코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 역시 아까 함수를 통해서 출력한 아웃풋 값으로 어떤 상황에 어떤 문자를 보낼 것인지, 플렉스 센서와 PIR 센서 역시 어떤 상황에 어떤 문자를 보낼 것인지 코딩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전체 도면에 붙어있는 라즈베리 파이 결선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아까 말씀드렸던 ADC의 포트와 실제 플렉스 센서가 어떤 식으로 연동되어 있는지 하는 사진이고, 밑에는 저희가 사용한 부품들의 데이터 시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바로 시험 보도록 합시다. 바로 시험합시다.